네,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베스트증권 디지털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. 양시장 모두 다 기분 좋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제 디커플링이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끝났다. 네, 왜냐하면 이제 사실 디커플링 됐잖아요. 사실 그 신흥국가, 선진국 간의 격차가 계속 좀 벌어졌는데 어제부로 사실 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소가 됐던 것 같고 물론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어제 종가에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리밸런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사실 오늘 그 어제 일회성으로 사실 끝났어야 되거든요. 그럼 지수가 오늘도 좀 약했어야 되는데 오늘 연속적으로 반등을 해줬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연속해서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잖아요. 이런 걸 본다면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도도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좀 끝나지 않았나. 그래서 결국 신흥국의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수면 아래로 확 들어가 버렸죠. 네.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건 한마디로 이거거든요. 내년까지 주식 투자해라. 이걸 저는 사인을 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 그 벌어졌던 선진국가의 갭 차이를 이제 좁히는 시도가 당분간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9월달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좀 시각으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굉장히 희망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업종하고 종목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. 어떤 업종을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은 이제 좀 두 개를 좀 봤는데 방산업종이 일단은 좀 네. 최근에도 뭐 강했는데 요새 이제 방산업종 하면은 또 항공우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. 또 얼마 전에도 뭐 인공위성 관련된 이제 저궤도 위성 인터넷 관련 해가지고 이제 업종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오늘 이제 국내에서도 좀 정부 정책이 하나 좀 이제 예산안이 좀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이제 국방 예산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기 구입비예요, 사실은. 근데 이게 금액으로는 사실 2%밖에 늘진 않았어요. 근데 금액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예산 중에 80%를 이제 국내에 집중적으로 한마디로 투자를 하겠다. 그러니까 네. 무기를 구입하겠다.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우리나라가 해외 뭐 이 전투기라든가 수입할 때 그건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의 대부분은 이제 한국 방산업체가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. 그러니까 무려 80%가 국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첨단 무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이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좀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그 항공모함 중에 좀 작은 거 있잖아요. 경항공모함이라. 예. 그걸 뭐 한진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제가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게 72억 원 신규 그 예산이 배정이 된 거예요. 아, 그럼 이제 이게 전체 사이즈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시장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당장 뭐 조선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큰 방향에선 처음으로 항공모함 예산이 좀 잡혔다는 게 좀 뭔가 또 이 조선업종한테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 섹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자동차 같은데 사실 자동차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. 뭐 그렇죠. 현대차 그룹주도 되게 부진했는데 일단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. 아침에 그 애플 이게 그 지금 제너시스 타시는 분들은 아마 스마트 키, 그러니까 키가 없어도 이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있으면 맞습니다. 예, 이제 직접 이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애플 iOS도 채택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BMW만 원래 채택이 돼 있었는데 애플에서 이제 현대차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차에도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자동차에서 물론 애플 이슈가 소멸됐지만 이제 두 회사의 관계가 다시 좀 뭔가 좀 이게 무르익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그게 뭐 섣부를 수는 있겠지만 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은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 자동차 그룹이 되게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에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될 줄 알았어요, 사실은. 근데 이게 정상화가 안 됐던 거죠. 근데 지금 컨센서스로 보면은 4분기부터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돼서 차량 생산이 본격화될 것 같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현대차가 지금 목표치를 많이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특근을 해서라도 목표치를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. 원래 전통적으로 현대차는 이 노조분들이 어쨌든 연간 목표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채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
그럼 4분기에 굉장히 스퍼트를 낼 수 있어서 자동차 보시고 완성차도 물론 좋지만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면 부품사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방산업체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. 자, 이제 내일장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내일장 키포인트는 뭘로 보시나요? 일단 내일 이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돼요.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사실 이제 내일은 별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더 중요하긴 해요. 근데 그건 아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의 제조업 PMI가 보통 3개월 선행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지표를 봤을 때는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겠지만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나오고 나서 좀 주가 반응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제가 보면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같아요.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시각이 너무 컸는데 어제 어쨌든 3천억이 들어왔잖아요. 그리고 오늘도 조금 아직은 이제 추정이긴 한데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이제 끝났다고는 저는 좀 보여지는데 이게 계속 이제 연달아서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.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이어져야 증시가 다시 한번 뭐 3,3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삼성전자의 그 움직임들 계속 내일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워낙 약세장에 몸이 졌다 네. 보니까 또 이번 반등도 짧은 반등 아니냐고 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. 네.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서 시장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이렇게 보면은 9월달 전망도 대부분 박스권을 되게 많이들 이렇게 그렇죠. 전망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수가 예측하는 거는 거의 안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동안 보면 사실 자동차가 그랬어요. 자동차 나쁘게 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는데 안 맞았죠, 사실은. 그래서 9월 증시는 저는 의외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급 나갈 수도 있어요. 사실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바람의 방향은 저는 위로 바뀌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긴축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면은 좀 2달간 쉬었던 한국 증시는 좀 9월 달에는 좀 힘차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꺾였어요 지금. 맞습니다. 예, 1,180원까지 갔다가 이거는 이제 그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한 이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있다가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. 이제 리스크 온 모드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9월달 증시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근데 중간중간 뭐 급등 이렇게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중간중간 한 번씩 좀 눌러줄 텐데 그럴 때 주식을 계속해서 좀 그 비중을 늘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박스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. 조금 오르면 팔고 예. 아마 이제 그런 습관들이 많이 들어지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안 팔으니까 다시 또 내려오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소탐대질 하지 마시고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좀 연말까지 좀 보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좋은 기업들이 잘 담으셨으면 좀 계속 장기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9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가장 부진했던 섹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형 반도체 아니면 또 자동차 이런 좀 부진했던 반도체 자동차 섹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 비중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염승환 이사가 관심 있는 종목은 과연 뭘 보십니까?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반도체는 좀 9월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.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중소형주인 이오테크닉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반도체 레이저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보시면 그 이렇게 칩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킹돼 있잖아요. 그 레이저로 마킹해주는 회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. 그래서 글로벌 1등 업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후공정 장비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칩을 만든 다음에 조립하고 검사하는.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웨이퍼를 이제 커팅해주는 그런 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또 이오테크닉스입니다. 그래서 후공정 장비로도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익률도 계속해서 지금 개선되는 사이클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좋은 주가 흐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 전공정의 비중을 높였는데 이제는 후공정 쪽으로 외주를 많이 주거든요. 그런 모멘텀을 본다면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가치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.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쪽 투자를 늘린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까지 본다면 이오테크닉스는 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조정받을 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9월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말씀해 주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셨습니다. 이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